자, 오늘은 멘델의 유전 원리를 할게요. 제일 먼저 자, 유전 용어부터 할 건데 멘델의 유전 원리를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배웠던 감수 분열 과정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유전도 같이 섞여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유전만 단순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획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지 유전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멘델의 유전을 잘하기 위해서 용어적인 부분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유전 과정을 막 설명해서 계속 용어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용어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유전 원리를, 유전 법칙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자손 또는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전. 자, 두 번째,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어 생물이 지니고 있는 모양, 생물이 지니고 있는 색깔, 그리고 생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 자, 이렇게 어떤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무슨 형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거는 특성,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특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한 가지 형질에게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우리 이걸 조금 고급적인 말로 변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변이는 서로 다름. 자, 이거를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 오늘 제일 많이 다룰 게 완두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근데 완두의 씨 색깔이 노란색인 게 있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니까 초록색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완두도 있고 초록색 완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서로 뚜렷하게 다르다. 그래서 대립형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립형질. 됐나요? 그리고 뭐 완두 같은 경우에는 줄기의 키가 되게 키 큰 완두도 있고 그 다음에 키 작은 완두도 있어. 자, 이런 것들도 대립형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립형질.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전자가 있어야 돼. 부모가 자손한테 형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를 물려줘야 되냐면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큰 R, 작은 R 이런 식으로 큰 R, 작은 R 그 다음에 작은 R, 작은 R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항상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두 글자씩 표현을 합니다. 두 글자씩. 자, 우리는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유전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유전자 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지금 유전자형을 했으면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유전자는 하나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부계로부터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디로 왔냐면 모계로부터 왔어. 그래서 부와 모에서 하나씩 물려줘.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유전자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형질을 배웠는데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그 친구의 뭐라 표현하냐면 표현형이라고 얘기해. 표현형. 그래서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 자, 이거를 표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완두가 이제 씨 모양이 우리 이렇게 완두 씨 모양이 둥글다. 어떤 친구는 완두 씨 모양이 둥글어. 그 친구의 표현형은 둥근 완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키가 커. 키가 큰 완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표현형 이렇게 얘기해. 겉으로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동그라미 치세요. 같은 구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 수술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같은 꽃이나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암술로 붙는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자가수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자, 이 꽃 암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른 꽃인데 다른 꽃의 수술이 암술한테 가서 붙는 현상 이거를 타가수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우리 이걸 보고 대립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립유전자 중에 하나는 누가 주냐면 부계에서 온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모계에서 온 겁니다. 근데 부계에서 온 유전자랑 모계에서 온 유전자를 합쳐서 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 대립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가 있어. 개체를 뭐라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 알겠죠? 자, 순종이고 또는 동형접합이라는 말을 써. 동형. 됐죠? 그럼 순종에 대립유전자를 한번 써보면 라지알 이런 것들이 순종입니다. 엄마 아빠 중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스몰 r 이런 것들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라지알 스몰 y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대립유전자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두 개가 대립유전자고 요렇게 두 개가 대립유전자란 말이야. 그럼 대립유전자 서로 같아. 순종이야. 대립유전자가 서로 같아. 그래서 순종입니다. 쌤, I가 Y는 다른데요 하는데 따로 봐야 돼. 그래서 같은 글자끼리 봤을 때 글자가 서로 같으면 같은 알파벳끼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알파벳끼리 봤을 때 자, 서로 같으면 뭐가 되냐면 서로 대문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을 하잖아요. 계속 똑같이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얘는 계속 같은 형질만 나와. 자, 같은 형질만 나오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잡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 즉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로 이런 것들을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잡종보다는 이형접합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유전자 구성이 다른 거는 자, 얘랑 비교해 보세요. 자, 요런 걸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이제 딴 걸로 쓸게요. 자, 얘는 있고, 자, 요거에서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자, 이거는 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라지 r, 스몰 r, 라지 y면 얘는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 자, 그 다음에 얘는 서로 같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에서 얻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타가수분은 서로 다른 꽃끼리 교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대립 형질이 다른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대립 형질이 다른데 어떤 거냐면 둥근 완두가 있습니다. 둥근 완두. 자,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가 있는데 자, 근데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이기 때문에 둥근 완두 순종은 RR 이렇게 표현하고 주름진 완두 순종은 작은 R 두 개로 표현합니다. 자, 얘들끼리 교배해서 얻은 개체를 뭐라 부르냐 하면 잡종이라고 얘기해. 잡종. 했을 때 우리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립 유전자는 어떤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멘델은 이거를 몰랐어. 그 멘델 다음에 있는 학자가 염색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에서 멘델의 유전 현상과 염색체를 조합해서 이런
이론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보면 상동염색체지. 상동염색체 하나는 누가 줬지? 엄마가 줬겠죠. 하나는 누가 줬다? 아빠가 줬겠죠. 자 그러면 엄마가 준 염색체 하나, 아빠가 준 염색체 하나, 이거를 상동염색체라 하는데 이 염색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가 들어있어. 자 근데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있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같으면 이 둘은 뭐라 표현하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립유전자의 구성이라고 표현해. 대립유전자. 이 구성이 다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아직 우열의 법칙을 배우진 않았지만 우성 유전자가 있어. 우성 유전자 조금 유전자 중에 좋은 유전자를 뜻하는 건 아니야. 센 유전자를 뜻하게 되는데 우성 유전자는 알파벳에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자 그리고 열성 유전자는 알파벳 뭘로 표시하냐면 소문자로 표시를 해. 유전자는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유전자는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알겠죠? 근데 좀 우성 유전자, 센 유전자는 대문자로, 약한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우성 열성은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해줄게요. 그렇죠? 자, 멘델의 실험에서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이야. 멘델이 직접 실험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멘델에서 7가지 대립 네, 자, 첫 번째 보면 C 모양입니다. C 모양이 우성 유전자는 둥근 유전자야. 자, 둥근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고, 자, 반대로 주름진 유전자도 있어. 유전자. 자, 이거는 열성 유전입니다. C 색깔이 노란색이 있고, C 색깔이 초록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우성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유전자를 대문자로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꽃잎 색깔은 보라색 꽃이 있고, 그 다음에 흰색 꽃이 있는데 보라색 꽃이 우성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꼬투리 모양이 얘가 매끈한 꼬투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잘록잘록 모양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록잘록한 꼬투리 모양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성 열성이고, 꼬투리 색깔은 말 그대로 그 꼬투리라고 해서 씨를 품고 있는 부분이거든. 꼬투리 색깔이 초록색인 아이가 우성이고, 자, 여기에서 이거는 C 색깔입니다. C 색깔 말고 꼬투리 색깔. 알겠죠? 초록색이 우성이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열성입니다. C 색깔이랑 완전 반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꽃 위치가 잎의 끝에, 잎 겨드랑이. 이가 우성이고, 그 다음에 줄기 끝에 꽃이 피는 아이들이 있어. 자, 이게 열성입니다. 줄기의 키가 큰 것. 우성이고, 키가 작은 것. 자, 얘가 열성입니다. 이거는 멘델이 완두를 유전 연구하면서 자신이 밝혀낸 누가 우성이야, 누가 열성이야 이렇게 밝혀낸 것들입니다. 그러면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를 하기 전에 멘델이 굳이 완두를 쓴 이유가, 멘델이 완두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은 실험 재료로 적합한 가닥이 기르기 어떻겠니? 기르기 쉬워. 잘 알겠죠? 그리고 한 세대가 너무 길면 연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한 세대가 짧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많아야지 통계적인 부분에 분석이 유리합니다. 통계적인 분석에 유리하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다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이건데, 자,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인데 이걸 합쳐서 대립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여 어떤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의 키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 맞지? 근데 완두를 재료로 썼을 때는 딱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대립형질이 뚜렷해서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자가수분. 같은 꽃끼리 수분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꽃끼리 수분이 모두 가능해서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멘델의 유전의 완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를 할 건데, 우리 유전 원리는 몇 가지를 할 거냐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쉽고, 두 번째가 좀 어렵고,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알겠죠? 근데 세 가지를 완벽하게 습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멘델의 실험인데, 멘델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순종의 둥근 완두. 근데 둥근 게 우성 완두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 얘는 열성이에요. 알겠죠? 교배하여 자손에서 자손을 뭐라 표현하냐면 순종인데 서로 다른 순종을 교배하면 거의 100% 잡종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순종인데 순종에 완전 반대되는 대립 형질이 반대되는 아이를 교배하면 잡종 1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잡종 1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가 나왔는데 우리는 반반 나올 줄 알았는데 모두 뭐만 나오더라? 둥근 완두만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자, 우열의 법칙인데 자, 여기 지울게요. 우열의 원리야. 자, 왜냐하면 오늘날 옛날엔 법칙이었어. 근데 오늘날 우열의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밝혀서 우열은 원리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법칙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인데 대립 형질이 다른 어떤 개체를 교배해야 되냐면 순종 개체를 교배해. 순종. 자, 교배해서 얻은 잡종 1대에는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여기 나타나는 데까지만 써놨네. 맞죠?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뭐라 부르냐면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나머지 형질을 뭐라 부르냐면 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열의 원리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순종의 둥근 완두. 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인데, 자, 상동 염색체는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너네 이거 알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해서 감수 분열을 하면 요게 2개가 붙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방추사가 붙어서 떨어질 건데 이 2개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엄마가 죽고 하나는 아빠가 죽는 건데 감수 분열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라지 R이 있고 여기에 스몰 R이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라지 R이면 이 부모는 자녀한테 뭘 물려줄 거냐면 라지 R을 물려주면 돼. 알겠죠? 라지 R. 물려줄 게 라지 R밖에 없는데 둘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의 주름진 완두에서도 스몰 R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신이 가진 2개의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물려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물려준 이 스몰 R 자, 물려준 스몰 R을 나 중간에 끊었는데 안 끊겼네요. 자, 물려진 스몰 R을 우리는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식세포가 있으면 이 생식세포가 수정을 해. 수정을 해서 만난단 말이야. 만나서 2개를 같이 써주게 되는데 왼쪽에서 라지 R이 오고 오른쪽에서 뭐가 온다? 스몰 R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라지 R, 둥근 유전자랑 스몰 R, 주름진 유전자가 만나서 얘의 유전자형,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을 라지 R, 스몰 R이라 표현하는데 얘의 유전자형이 요거는 유전자형. 자, 근데 얘는 표현형을 보니까 둥근 완두야. 얘는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순종의 둥근 것과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에서 모두 무슨 완두만 나왔다? 둥근 완두. 이 아이의 유전자형은 R과 작은 R이 섞여 있는데 얘가
얘는 표현이 되고 얘는 표현이 안 된 거야. 알겠죠? 둥근 건 표현이 됐는데 주름진 건 표현이 안 됐죠. 그래서 둥근 것을 우성, 그 다음에 주름진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열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갑니다. 잡종 일대를, 자, 잡종 일대야. 잡종 용어 익숙해져야 돼. 큰 알과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을 해. 분을 하였더니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 1의 비로 나왔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맨델이 법칙을 한 개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리의 법칙은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 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서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를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얘가 잡종 1대야. 자, 얘 잡종 1대인데, 잡종 1대를 자가수분을 시킵니다. 자가수분을 시켜. 자, 그러면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이잖아. 근데 자가수분 시킨 건 똑같은 아이들끼리 교배를 하는 거야. 같은 꽃에서 교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놔야 될 게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이 R과 이 R이 대립 유전자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얘들 상동 염색체는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서로 떨어져. 엄마가 준 유전자랑 아빠가 준 유전자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맨델은 염색체 같은 걸 한 개도 모르고 법칙을 만드는 거야. 자, 이거를 분리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자, 얘는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생식세포는 아까 얘랑 다르게 얘는 두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하나는 라지 R이라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스몰 r이라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1번 라지 R을 만들 수 있고 2번 스몰 r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교배를 한단 말이야. 자, 교배를 하면 1번 만날 수 있겠죠. 그죠? 1번 만나면 라지 R이 되고, 자, 여기 1번, 2번이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 라지 R, 스몰 r이 되고, 여기에 2번과 여기에 1번이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순서는 대문자 먼저 쓰면 라지 R, 스몰 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번과 여기에 2번이 만나면 스몰 r이 되죠. 만난다는 얘기는 수정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맨델이 유전을 할 때 완두콩을 쓴 이유는 많은 수의 자손을 얻어야지 통계가 가능하죠. 한두 개 자손 얻어서 통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수의 자손을 얻어서 통계를 해보니 둥근 완두가 이거 둥글고 여기도 둥글어. 왜 둥글지? 무슨 법칙에 의해서? 오열의 법칙에 의해서. 자, 얘도 둥글죠. 그래서 둥근 게 3. 그리고 주름진 게 1. 그래서 3대 1의 비로 나왔다. 자, 이게 지금 결과였는데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온 걸 맨델은 분리의 법칙이라고 법칙을 만들었고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각각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자, 이게 요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따로 1번, 2번 따로 뗐잖아, 맞지? 자, 이거를 우린 분리의 법칙이라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둥근 완두인데 얘는 순종이다, 잡종이다. 잡종이죠, 맞죠? 잡종입니다. 근데 얘가 왜 둥근 완두만 나왔냐 했을 때 무슨 법칙 때문에? 우열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열의 원리 때문에. 자, 우열의 원리 때문에 둥근 완두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아이가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래서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만 물려줘야 돼. 그래서 라지 R 또는 스몰 r.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요리 오른쪽의 아이도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라지 R, 스몰 r. 생식세포와 분리되었죠. 이미 우리는 분리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식세포가 분리되어 R 대, 자, 생식세포 R 대 스몰 r의 비가 몇 대 몇으로 분리가 되냐면 1대 1로 분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 요게 세포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세포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세포고
요것도 세포인데 이 중간에 네모 박스는 얘네들이 지금 수정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전자형의 B를 보면 형을 보면 R 큰 R 두 개래 큰 R 작은 R 큰 R 작은 R 작은 R 작은 R 해서 유전자형의 B 혹시 쓰시오 하면 이거 대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유전자형의 B를 쓰시오 하면 RR 대 R 스몰 R 대 스몰 R 스몰 R이 1대 2대 1이다. 이게 유전자형의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뭐다? 이거는 잡종 몇 대다? 이제 한 번 더 교배를 했기 때문에 잡종 2대의 유전자형의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현형은 뭐라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잖아.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둥근 것, 둥근 완두. 자, 이거는 뭐다? 주름진 완두. 두가 몇 대 몇이다? 완두 3대 1. 자, 이게 표현형의 B. 위에는 유전자형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둥근 완두끼리도 교배하면 자, 제일 중요한 건 둥근 완두끼리 교배하면 무슨 완두가 나왔냐면 이렇게 주름진 완두가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둥근 완두끼리 교배했는데 주름진 완두가 나올 수 있냐 했을 때 둥근 완두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이 유전자형이 생식세포 형성할 때 분리되어 이쪽 완두와 이쪽 완두의 스몰 r과 스몰 r이 만나서 주름진 완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분리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분열을 배웠으니까 이 법칙이 감수 분열의 염색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라지 R과 스몰 r이라는 대립 유전자를 가진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얘들이 복제를 합니다. 복제는 언제 하냐면 간기 때 복제를 해. 간기 때 복제해서 라지 R 두 개랑 스몰 r, 여기는 라지 r이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 스몰 r이 들어있는데 얘들이 두 개가 붙어. 그래서 무슨 염색체를 형성하냐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거든요. 두 개 붙으면. 근데 여기에 누가 붙냐면 방추사가 붙어서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멘델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멘델 거랑 다른 과학자 거를 접합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I가 라지 R이 들어가고 오른쪽 I는 스몰 R이 이렇게 들어가. 자, 이분열이 되면 다시 여기에 방추사가 붙어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라지 R 그리고 라지 R 그리고 오른쪽은 스몰 R. 자, 스몰 R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라지 R을 가진 아이가 있고 스몰 R을 가진 아이가 있다. 이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입니다. 생식세포 안에 세포 하나에 라지 R을 가진 애도 있고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 검정교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유전자형을 모르는 우성개체. 자, 우성개체는 우성형질을 가진 개체를 열성순종의 개체라. 열성이니까 얘는 소문자잖아. 소문자 순종의 개체와 교배해서 유전자형을 알아내는 방법을 우린 검정교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라지 R이었어. 자, 근데 나는 얘를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얘가 라지 R이었다면 스몰 R 이거를 열성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배하게 되면 얘는 생식세포로 R을 만들 거고 얘는 생식세포로 스몰 R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녀는 수정의 결과 모두 라지 R 스몰 R이 되고 모두 뭐가 되냐면 둥근 완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열성순종의 개체를 교배해서 모두 똑같은 하나만 나오면 이 우성 아이는 얘가 순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순종. 이미 지금 적어놨지만 근데 반대로 얘가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면 얘는 생식세포로 R이나 작은 R을 만들 수 있어. 1번, 2번. 근데 이 아이는 스몰 R을 만들겠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라지 R 스몰 R이 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스몰 R이 되겠죠. 그래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
1대 1로 나옵니다. 근데 둥근 어떤 아이가 이거랑 교배했는데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잡종 우성개체구나. 우성개체의 유전자형이 그거구나. 자,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다? 순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검정교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와닿진 않겠지만 어떤 아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스몰 y를 교배했는데, 자, 여기가 이게 녹색이야, 녹색. 자, 근데 여기에 라지 y. 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순종이었다면 얘는 라지 y만 줄 거고 얘가 스몰 y만 줄 거니까 모두 뭐다? 모두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노란색도 나오고 녹색도 나와. 근데 녹색은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y만 돼야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스몰 y 하나는 누가 줬냐면 여기에서 줬어. 근데 이 하나는 어디에서 줬다? 여기에서 줬지. 자, 그럼 여기 얘가 스몰 y를 가지고 있고 노란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라지 y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라지 y가 없으니까 얘가 라지 y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열성 순종을 교배해서 아래 부분의 자손을 보고 얘가 잡종인지 얘가 순종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검정교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정지시켜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매겨주세요. 자, 다 풀었죠? 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를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에 꽂혀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가수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에 꽂혀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타가수분.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거 용어적인 거 기억하시고, 자, 순종인 걸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같은 알파벳을 봤을 때 서로 대문자끼리 또는 소문자끼리 만나 있으면 얘는 순종이야. 하지만 대소문자 섞여 있으면 잡종입니다. 자,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있을 때 얘는 요것도 순종, 요것도 순종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잡종. 자, 이것도 잡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순종. 그 다음에 얘는 순종이니까 순종인 아이는 기읍, 디귿, 미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완두가 재료로 적합한 까닭은 한 세대가 짧습니다. 자손의 수가 많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연구자의 의대대로 교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되고 4번 중요하죠. 자, 완두의 씨 색깔에 우성인 것은 자, 여기에서 노란색과 초록색을 해서 얘가 라지 Y와 스몰 Y의 생식세포를 만들어. 생식세포 중요합니다. 이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얘의 유전자형이 라지 Y, 스몰 Y가 된 거야. 근데 얘가 다 노란색이야. 그래서 우성 형질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됐죠?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지는 잡종 1대는 여기잖아. 자, 근데 생식세포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하면 라지 Y, 스몰 y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잡종 1대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인데 자, 얘를 생식세포가 만들 땐 분리되어서 떼서 써야 돼. 그래서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기역, 리을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은 라지 y, 스몰 y겠죠. 자, 니은은 얘랑 만났어. 자, 그러면 라지 y. 자, 디귿은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만났습니다. 라지 y, 스몰 y.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얘랑 또도도독 만났죠. 그래서 스몰 y.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니은의 표현형은 니은 디귿의 표현형은 어떤 아이냐면 노란색 완두야. 자, 그 다음에 리을의 표현형은 초록색 완두가 됩니다. 자, 잡종 2대에서 우성, 잡종 2대는 여기니까 우성이 하나, 둘, 셋, 노란색이 우성이니까 우성은 3개에 열성이 1개 나왔어. 자, 그러면 400개 완두 중 노란색 완두는 모두 몇 개인가 했을 때 400개에 전체 3대 1이니까 전체 4분의 3 해서
300개체가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요게 노란색이고 그럼 100개체는 뭐다? 남은 100개체는 초록색 완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갈 거야. 독립의 법칙으로 갈 거거든. 자, 이제 갑니다. 멘델의 유전 원리인데, 자, 이건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갈 거야.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멘델이 세운 가설부터 먼저 할게요. 멘델은 혹시 이거를 서술형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잘 써주길 바랄게요.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멘델이 세운 가설에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멘델은 얘기했어. 한 쌍의 유전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됩니다. 멘델이 말한 유전인자는 오늘날의 유전자로 통용해서 씁니다. 유전자. 됐나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되죠? 하나의 유전인자만 표시가 돼요. 인자만 형질로 표현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우열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한 쌍에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 각각 생식세포로 각각 나뉩니다. 나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수정이 돼요. 수정되어 다시 쌍을 이룬다. 자, 여기에서 나뉘어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분리의 법칙이야. 여기는 법칙이 들어가 있죠. 됐나요? 자, 멘델이 여기까지 좋았는데 나중에 코렌스라는 과학자가 한 명 나오는데 멘델의 우열의 법칙이 우열의 원리로 바뀌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과학자입니다. 자,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인데 자, 순종의 빨간색 꽃잎 분꽃. 자, 유전자형을 라지알 쓸게요. 자, 순종의 흰색 꽃잎 분꽃. 자, 여긴 스몰 쓰는 게 아니라 라지 W 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이거를 교배하면 잡종 일대에서 뭐가 나타났냐 하면 흰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분홍색 꽃이 나타났어. 자, 분홍색 꽃만 나타나고 얘의 유전자는 여기에서 한 개 받고 여기에서 한 개 받아서 라지 R, 라지 W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우열 관계가 없다.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잡종 일대를 한 번 더 자가수분을 해. 자가수분을 하는데 RW와 RW를 자가수분하면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겠지. 얘는 R을 만들거나 두 번째 W를 만들거나 자, 얘도 R을 만들거나 두 번째 W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하면 RR이 될 거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RW가 될 거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RW가 될 거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WW가 될 건데 RR은 붉은색으로 나왔고요. RW는 분홍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WW는 어떤 색으로 나오냐면 흰색으로 나와. 됐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떼서 RW, 얘를 떼서 RW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꽃 색깔 유전에서 뭐는 성립이 됐냐면 분리, 요건 중요합니다. 분리의 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분꽃 색깔 유전에서는 우열은 안 돼. 우열은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 뭐만 된다? 분리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분리는 된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전을 뭐라 부르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간 유전은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잡종 일대에서 부모의 중간 형질, 예를 들어 분홍색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중간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이제는 두 쌍이 나왔어. 이때까지 한 쌍을 해서 한 쌍이 편했구나. 이제부터
헬입니다. 헬. 하지만 집중하세요. 집중. 자, 두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인데, 자, 순종의 두 쌍 쓸게요. 두 쌍. 자, 순종의 둥글고 그 다음에 어떤 완두를 황색 완두를 순종의 주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완두랑 교배하냐면 녹색 완두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일대를 자가 수분했어. 자, 잡종 일대는 어떻게 됐냐면 잡종 일대도 적을게요. 어떤 완두가 나왔냐면 올 둥글고 황색 완두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쌍의 대립 형질이지. 모양과 색깔. 자, 맨델의 실험에서는 모양과 색깔을 동시에 봅니다. 자, 이렇게 교배해서 둥글고 황색인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을 합니다. 자가 수분해서 잡종 몇 대를 얻냐면 잡종 2대를 얻는데 여기에서 자, 잡종 2대를 얻는데 여기에서 유전자형이 아니라 표현형의 분리의 B가 둥글고 황색과 땡땡 둥글고 녹색과 주름지고 황색과 주름지고 녹색이 9대 3대 3대 1이 나왔어. 통계를 처리하니까. 맨델이 완두 진짜 많이 키웠어. 이거 하면서 한 만두만 한 수십만 개 키웠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9대 3대 3대 1이라는 표현형의 B를 얻어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둥근 것만 살리니까 둥근 게 12개고 주름진 게 4개고 그 다음에 황색이 12개고 녹색이 4개더란 말이야. 알겠지? 둥근 것만 봅시다. 둥근 게 12개고 주름진 게 4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황색이 12개고 녹색이 4개.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나오냐면 3대 1, 3대 1이 나오더란 얘기야. 3대 1 많이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 분리의 법칙 하면서 잡종 2대를 잡종 1대를 교배해서 잡종 2대를 얻었잖아. 근데 잡종 1대를 교배해서 잡종 2대를 얻으니까 다 몇 대 몇이 나왔냐면 3대 1이 나오는데 얘도 여러 가지 형질을 동시에 교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보니까 3대 1로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법칙을 한 개 만듭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독립의 법칙. 됐죠? 자, 독립의 법칙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원리를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의 법칙. 요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둥글고 노란색인 어버이가 있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어버이가 있는데 자, 얘들을 순종의 대립형질을 가진 두 쌍. 자, 여기에서 서로 두 쌍의 대립형질입니다. 한 쌍이 아니라 색깔 유전이랑 모양 유전이랑 그 다음 색깔 유전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식세포는 여기에서 잘라서 이거 중에 하나 주고 이거 중에 하나를 줘야 돼. 그래서 얘의 생식세포는 라지 R, 라지 Y. 요게 생식세포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도 일단 잘라서 이거 중에 하나, 이거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스몰 r, 스몰 y. 요게 생식세포야. 나중에 이 친구의 생식세포의 유전장을 쓰시오 하면 두 글자 중에 한 개, 두 글자 중에 한 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정을 했어. 수정을 하니까 얘랑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R과 스몰 r이 만나서 라지 R, 스몰 r이 됐고 Y랑 스몰 y가 만나서 라지 Y, 스몰 y가 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자가 수분을 시킵니다. 자가 수분.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모두 잡종일 때는 모두 무슨 완두만 나왔다?
둥글고 황색인 완두만 나옵니다. 인 완두가 나오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얘들을 자가수분시키는데 얘가 생식세포가 이제는 단순하지 않아. 생식세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라지 R 또는 스몰 R을 줄 수 있지. 그래서 라지 R 또는 스몰 R을 줄 수 있는데, 자, 이제 Y도 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라지 Y 또는 스몰 Y,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 Y 또는 스몰 Y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생식세포는, 생식세포야. 생식세포가 좀 어렵죠. 라지 R Y 또는 라지 R 스몰 Y, 그 다음 스몰 R 라지 Y, 그리고 스몰 R 스몰 Y, 이렇게 4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옆에 친구도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4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고 얘들을 교배를 해. 자, 이렇게 교배해서 여기에서 결과물을 다 얻었죠. 자, 결과물을 다 얻으니까 둥글고 황색대, 둥글고 초록색대, 주름지고 황색대, 주름지고 녹색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나왔냐면 9대 3대 3대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완두의 C 모양에 대한 표현형의 분립인데 둥근 거 찾으니까 둥근 게 12개. 자, 그 다음 주름진 거 찾으니까 주름진 게 4개. 그래서 몇 대 몇이다? 3대 1. 자,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표현형의 분립인데 황색 찾으니까 12개. 그 다음에 초록색 찾으니까 4개죠. 맞죠? 자, 그럼 약분하니까 몇 대 몇이 나오더라? 3대 1. 우리 앞에서 배운 애들도 전부 다 3대 1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잡종을 교배하면 3대 1인데 얘들이 서로 다른 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봐도 각각 비를 계산해 주니까 3대 1, 3대 1이니까 서로한테 뭔가 영향을 주지 않고 유전은 그냥 따로따로 씨 색깔 따로 그 다음에 모양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이거를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연관이라고 배울 건데 독립의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이 있어. 하지만 중3 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독립의 법칙은 중3 때는 독립의 법칙이 지켜지는 걸로 배우다가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도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 근데 연관된 유전을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두 C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위치. 자, 오늘 공부한 사람은 이게 객관식 또는 서술형으로 그림을 그리시오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잡종 1대를 한번 보면 염색체를 2개를 그리세요. 염색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뭘 쓰냐 하면 잡종 1대입니다. 잡종 1대. 얘는 라지 R, 대립 유전자 스몰 R. 자, 독립돼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자, 그래서 Y나 스몰 y는 여기에다 써줘야 됩니다. 다르게 써줘야 돼. 그래서 염색체를 떨어뜨려서 요거 상동 염색체고 상동 염색체인데 서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 요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런 거 그리면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염색체를 짝대기를 2개를 끊습니다. 자 2개 끊고 또 다른 곳에 2개를 꺼주세요. 자 그리고 써줘야 되는데 하나가 스몰 r 스몰 r, 맞은편에 스몰 r. 자, 그리고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써주면 염색체의 모습, 유전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잡종 1대의 생식세포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잡종 1대가 생식세포를 만들어, 생식세포. 자, 근데 생식세포는 무슨 분열로 만들죠? 감수 분열로 만들죠. 자, 여기는 케이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케이스 2야. 자, 케이스 1부터 볼게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가 염색체에서 방주사가 당겨가. 그래서 여기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왼쪽 I는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고 오른쪽 I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자, 여기에서 다시 방주사가 와서 다시 당겨갑니다. 그러면
얘는 왼쪽에 라지 Ry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스몰 r, 스몰 i가 두 개가 만들어져. 이게 생식세포예요. 생식세포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은 그대로 있는데 왼쪽에 라지 Y가 있고 왼쪽에 스몰 y가 있고 오른쪽에 라지 y가 있죠. 자, 이가 염색체 형성하고 당겨갈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되고 왼쪽 세포 이거는 감수 1분열입니다. 감수 1분열 하면 라지 R과 스몰 i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스몰 r과 라지 y가 같이 있어. 자, 이제 감수 2분열해서 여기 있는 분체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라지 R 스몰 y랑 스몰 r 라지 y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형성돼. 그래서 잡종 1대 생식세포.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잡종 1대 생식세포를 쓰시오 하면 라지 R, 라지 Y 대 라지 R, 스몰 y 대 스몰 r, 라지 y 대 스몰 r, 스몰 y 밑에 보이죠? 요거 보이지? 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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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잡종 1대의 생식세포 서술형으로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잡종 1대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독립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조금 더 연습을 해야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문제 풀면서 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게요. 문제 잠시 풀어주세요. 자, 됐죠? 자, 잡종 1대 유전자형은 했는데 얘를 한 개씩 받아와서 잡종 1대는 RW입니다. 맞죠? 빨간색 꽃잎 유전자와 흰색의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성립한다. 그리고 유전자형의 B는 했는데 자, RW와 RW를 교배를 해.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 그러면 R. 그리고 얘랑 뒤 친구가 만납니다. 그러면 RW.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친구랑 앞에 친구가 만나. 그래서 RW. 뒤에 친구랑 뒤에 친구가 만나면 WW 해서 이 유전자의 B는 1대 2대 1이고 맞습니다. 표현형의 B는 형의 B는 붉은색 대 분홍색 대 흰색의 B인데 똑같이 1대 2대 1이야. 어디에 위배된다 했죠? 우열의 원리에 위배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둥글고 노란색 순종과 주름지고 초록색 순종의 생식세포 중요하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생식세포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얘들이 수정을 하겠죠. 그러면 R, Y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잡종 1대인데 잡종 1대 생식세포 아까 전에 연습을 했죠. 그래서 라지 R,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자, 여기에도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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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만들어져. 요거 B 기억하세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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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만들어지는데 얘들이 결합하면 디귿 같은 경우에 라지 R, 라지 R에 라지 Y, 라지 Y 이런 식으로 되고 리을은 얘랑 만나는 거니까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이렇게 되겠죠. 자, 잡종 1대는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만 나오게 되는데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나옵니다. 잡종 1대에서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 잡종 1대는 생식세포가 별표 쳐놓으세요. 몇 종류냐 하면 4종류가 나옵니다. 4종류. 자, 4종류 써보세요 하면 R, Y, 스몰 r, Y, 스몰 r, 스몰 y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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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너네 과정에서 안 배우니까 너네는 시험 칠 때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돼. 알겠죠? 성립합니다. 무조건. 분리의 법칙은 무조건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리을의 유전자형은 썼었고요. 잡종 2대에서 둥글고 황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이 B는 9, 3, 1입니다. 알겠죠? 9, 3, 3, 1. 제 출근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잡종 2대에서 노란색과 초록색 완두의 B는 몇 대 몇이지? 3대 1.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의 B도 3대 1.
잡종 2대에서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을 모두 쓰시오. 자, 둥글고 초록색인데 둥근 완두는 라지 R도 있고 라지 R, 스몰 r도 있습니다.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초록색은 열성이라서 스몰 I 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1600개의 완두를 얻었는데 이 중에서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는 했는데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는 3개체지. 총 몇 개체 중에서 16분의 3입니다. 그래서 1600 곱하기 16분의 3. 그래서 약분하면 몇 개체가 된다? 300개체가 된다. 자, 요게 FM적인 설명입니다. 요거를 외우다시피 가면 응용된 문제는 못 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 자, 일단 저 뒤에 7번 이제 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응용 문제에서 자, 첫 번째 보면 이건 응용까지는 아니야. 얘랑 교배하면 얘 잡종 1대가 이게 나와. 자, 그 다음 잡종 2대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나오겠죠.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노란색 완두의 수를 쓰시오 하면 1000개체에 4분의 3 해서 750개체. 이렇게 되고 잡종 2대에서 12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초록색 완두는 4개 중에 얘가 초록색이죠. 그래서 4분의 1 하면은 300개체. 자, 잡종 2대에서 1200개 완두를 했을 때 유전자형이 이거인 완두. 이거는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인 완두의 개수를 쓰시오 하면 4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600개체. 됐죠? 자, 이제 그림과 같이 잡종의 둥근 완두와 잡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얻었다.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얘는 생식세포로 라지 R과 스몰 r을 만들게 되고 이 아이는 생식세포로 스몰 r밖에 못 만들어서 얘랑 결혼하면 라지 R, 스몰 r이 되고 얘랑 수정을 하면 스몰 r이 됩니다. 그러면 자손에게 이렇게 나왔을 때 표현형의 비를 쓰시오 하면 둥근 것과 둥근 완두 땡땡 주름진 완두 비를 못 찾는 사람인데 이미 이 칸수를 살리면 돼. 칸수. 알겠죠? 그럼 몇 대 몇이다? 1대 1. 자, 그러면 둥근 완두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800 곱하기 반이잖아.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400개. 자, 순종인 완두인데 자, 얘는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죠. 얘가 순종이죠. 그런데 두 칸 중에 한 칸이니까 순종인 완두는 800 곱하기 똑같이 2분의 1 해서 몇 개체가 된다? 400개.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독립의 법칙에 따라서 두 가지 형질을 했을 텐데, 자, 여기에서 생식세포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여기도 잡종 1대 생식세포야. 잡종 1대 생식세포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잡종 2대를 얻었는데,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의 개수 비. 자, 여기 9대 3대 3대 1이죠. 이거 아닌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는 16분의 9라서 얘가 4분의 3이죠. 그러면 900개가 되겠죠. 맞죠? 900개 맞지? 자, 그 다음 잡종 2대에서 16분의 9 맞지? 16분의 9, 4, 4, 4, 3, 3, 4,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20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는 16분의 3이 됩니다. 16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죠? 150개인가? 150개겠지?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1200개 완두를 얻었을 때 이 중 주름진 완두의 개수. 자, 둥근 완두가 12개야. 알겠죠? 12개고 주름진 게 4개야. 그러면 주름진 완두는 전체 16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분해서 구하면 4분의 1이니까 300개체가 되겠죠. 됐죠? 잡종 2대에서 총 2000개 완두를 얻었을 때 이 중에 노란색인 완두. 자, 초록색, 노란색인데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가 12대 4입니다. 12대 4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16분의 1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4분의 3. 그러면 여기가 4, 5 하면 1500개체가 노란색 완두가 될 겁니다. 됐죠? 위에 계산해놨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랑 얘를 교배해서 자손을 얻었어. 자, 얘의 생식세포는 뭐 물려줄까?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스몰 r.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스몰 y. 이 아이는 스몰 y 밖에 못 물려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라지 r, 스몰 r에, 자, 여기에서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니까 이렇게 네 가지 생식세포를 1대1 대 1대1로 만들고, 이렇게 수정해서 나오는 자손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얘기를 해요. 검정교배. 어떤 것이 나오든지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로 만들면 둥글고 황색 한 칸, 둥글고 녹색 한 칸, 주름지고 황색 한 칸, 주름지고 녹색 한 칸. 그래서 둥글고 황색대, 둥글고 녹색대, 주름지고 황색대, 주름지고 녹색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온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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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손에서 표현형의 B를 쓰시오 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둥글고 황색, 너네는 풀로 써줘야 돼. 서술형 나오면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노란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름지고 녹색. 자,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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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주름지고 노란색의 완두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1600개에 4분의 1이니까 400개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에게서 노란색 완두의 개수를 쓰시오 하는데, 자, 노란색 완두는 총 노란색 요거잖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600개에 반틈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800개체가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자손에게서 유전자형이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같은 완두의 개수를 쓰시오. 어버이가 이거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얘밖에 없지. 그럼 4칸 중에 한 칸이니까 1600개의 몇 분의 몇 하면 된다? 4분의 1 해서 400개체야.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응용이지만 모든 아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예를 들게요. 라지 R